네, 그래 쌤이 지금 찍어놓고 있어. 앞에 옷 들을까봐. 자, 그럼 맨 위에 오늘 12월 1회차입니다. 드디어 회차 적어주시고요. 그 밑에 내신 추가 문법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추가 문법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역동사랑 투부정사의 형용사 역할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역동사 이미 다 했죠. 오형식 하면서 쌤이 어차피 그것도 포함할 거라 했더니 역시나 포함시켰습니다. 그니까 우리는 오늘 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일단은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투부정사의 형용사 역할을 시험에 낸다는 건 사실 명사, 부사 역할 다 섞어서 문제에 낸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형용사가 나와요? 에? 형용사 학교에서 안 배웠지 않았죠? 어떤 거를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네, 근데 학교 프린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물어봤을 때 너네가 네,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래요 라고 하셨잖아요. 주말에 아가씨가. 부사적 용법만 들어간 줄 알았어. 형용사 정법이 있어, 프린트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 개 구분하는 걸 다 내겠다라는 심보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일단은 형용사적 역할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 뭐 쉬워.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한데 그럼 당연히 역할로 뭐 한다는 거예요? 형용사가 애초에 한 역할이 뭐야? 누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 똑같이 명사를 꾸미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될까?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거죠. 형용사처럼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할 또는 하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내가 이거 물어볼게요.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은 당연히 위치적으로는 어디에 등장해야 될까요? 원희가 어디에 나와야 될 것 같아? 빨리 대답해. 장난하지 말고 빨리 말해. 야,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하는데 원희가 형용사 역할이 뭐 하는 거야? 누구를 정확히? 그럼 어디에 나오겠니? 너 지금 집중 안 하면 나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지금 우리 투부정사에 누구 역할하고 있어? 근데 무슨 부사 자리에 나와? 다시 생각을 해봐.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그럼 걔의 역할이 뭐야? 누구를 정확하게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명사를 꾸미는 거야. 그럼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일단 누구랑 붙어 다녀야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지. 그럼 명사 앞에 올까 명사 뒤에 올까? 그걸 얘기하셔야죠. 왜 자꾸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꾸며주는 말이 한 덩어리가 넘어가는 순간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분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꾸며줄 때 당연히 명사 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투부정사가 만약에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겠네요. 생김새가.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용사 역할 할 때 이 투부정사 앞에 등장하는 이 명사 있죠. 요 놈의 정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얘가 사실은 누구냐면요. 자, 투부정사라고 하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품사적으로 누구 출신이야? 누구 출신이야? 투부정사는? 형용사 출신이야? 투부정사가? 투부정사 누구 출신이야? 동사 출신이잖아. 몸 안에 동사가 있는데. 하지만 모양이 투부정사로 변하면서 동사의 역할을 못하게 된 것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동사의 원래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얘가 어쨌거나 동사라는 기질은 남아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의미상주어라고 해서 주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부정사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이 앞에 등장하는 요 명사가 누구냐면요. 이 투부정사에 있는 이 동사 있죠. 얘의 목적어 출신입니다. 근데 꾸며주려고 앞으로 뺀 것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너네가 귀담아 들어야 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원래 목적어 출신이었다면 투부정사 뒤에 있었을까? 앞에 있었을까? 원래는 뒤에 있었겠지. 동사 뒤에 오는 게 목적어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동사 뒤에 이 명사의 목적어가 원래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이동을 그냥 한 것 뿐이죠. 꾸며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고 그 다음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해? I live in a house라 하잖아. live a house가 아니라 지금처럼 전치사를 쓰고 목적어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형용사 역할일 때는 얘를 뒤로 보내보고 전치사가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필요했었어. 그러면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까지 남겨놨었어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이 내용 이제 프린트에 그대로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어서 오세요. 자, 요거 얘들아 봐봐. 펜. 말 그대로 펜이야. 그 품사 뭐야? 펜이니까. 명사야?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럼 높은 확률로 이 명사 꾸며주러 나온 형용사 역할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봐야 돼. 원희가 너 해석해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쓸 펜 맞아. 꾸며주는 거 맞아. 형용사 역할 맞아. 그런데 봐야 돼. 요놈 형용사 역할이 맞아. 그럼 내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했어. 형용사 역할이라면 요놈이 원래 요 right의 목적어 출신이었다는 건데 뒤로 한번 넘겨봤을 때 전치사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야 돼. right는 쓰다. 한마디로 작성하다라는 뜻이야. 내가 write 바로 뒤에 펜을 붙이면 펜을 작성하다야. 말이 다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작성하다. 펜으로야. 그러면 원래 전치사 뭐가 필요했을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안 쓰는 경우, write는 무조건 with say가 아니에요. 앞에 어떤 명사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필요했냐 안 필요했냐 요 차이란 말이에요. 요런 거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또 누가 있느냐? 다음 장에서 여기다 써. 여기 앞에는 이론 아까 놓친 부분 써야 돼. 자, a sheet of paper. 종이 한 장 명사야 또.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럼 형용사를 확률 높겠다 해석을 해보자. 어떻게 해석할까, 태연아? 맞아. 그럼 얘도 한 장의 종이라는 이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 역할이 맞아. 형용사 역할이라면 이 명사가 원래 write의 목적어 출신인데 뒤로 보내보는 거야. 그럼 내가 write 뒤에 바로 sheet of paper를 붙여다 쳐. 종이 한 장을 작성하다. 말도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작성한다. 종이? 근데 종이에 뭔가 작성한다는 건 종이 위에다 쓴다는 거야. 그럼 이럴 경우에 전치사 원래 뭐가 필요했을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일 때는 뒤로 넘겨. 이 명사 뒤로 넘겼을 때 원래 필요했었을까 안 필요했었을까 이런 걸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또 어떤 표현들이 예시로 작용할 수 있느냐? A friend to talk.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왔어. 형용사 확률 확 올라가. 해석해보자. 대화할 친구 또 꾸며주네.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이 또 맞네 일단.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뒤로 보내봐. 대화한다 친구를 말도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대화한다 친구
그럼 어떤 전치가 필요했었을까? with 또는 talk 같이 쓰는 거 to잖아. talk to me 막 이렇게 필요했었다는 거죠. 또는 이런 것도 to play가 나왔어. 놀 친구. 그럼 또 꾸며줘. 형용사 역할이야. 그럼 friend를 play 뒤에 붙여. 친구를 논다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친구? 와. 그럼 얘도 전치사 뭐가 필요했었을까? play?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 우리는. 네 번째로. chair to sit. 앉을 의자. 꾸며주는 거 맞아. 그럼 얘도 형용사 역할이야. 그럼 가감없이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이 명사를 뒤로 보내보는 거야. 앉는다 의자를. 말이 안 돼. 앉는다 의자애가 돼야 돼. 근데 의자에 앉는다는 건 의자에 정확히 어디에 앉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형용사 역할일 때는 여러분들아 딴 거 하지 마시고 명사를 뒤로 보내보세요. 그랬을 때 전치사가 필요했었냐 안 필요했었냐 이런 거 보셔야 돼. 그럼 이거를 적용시켜서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냐면 해석해봐, 소은아. 삶은 삶인데 어떤 삶이야? 행복함을 느끼는 삶이지. 그치? 그럼 형용사야. 만족을 느낀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해피 바로 뒤에 life를 붙여봐. 말이 돼, 안 돼?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I am happy life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전체 필요했었겠네. 우리가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는 수거잖아. happy with life. 만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교과서 수거랑 이제 이렇게 응용해서 낼 수 있다는 거지. satisfied with 막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 할 때는 앞에 나온 명사를 꼭 뒤로 보내보고 그랬을 전치사가 필요했는가 판단해보고 필요하다. 가감없이 넣으셔야 돼. 이해 오케이?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 했어? 형용사 역할을 시험 범위에 넣었다. 그럼 투부정사에 누구 역할도 같이 문제에 섞어낸다? 명사, 부사 같이 섞어낸다고. 근데 어려울 거 없어. 빨리 컴팩트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당연히 문장 내에서 누구 자리 들어간다는 거니? 그게 어디예요?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간다는 소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갑시다. 주어 자리라는 건 당연히 위치는 어디예요? 맨? 해석 어떻게 할 건데? 뭐뭐 가야? 뭐뭐하는? 겉은이 돼야지. 일단 명사니까 겉 이렇게 돼야죠. 목적어는 위치적으로 어딜까? 동사 뒤 하지 말고 정확히 무슨 동사 뒤? 그렇지, 일반 동사 뒤.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 뭐뭐? 하는? 목적어인데? 뭐를? 겉을이 돼야지. 명사로 바꾸고 얘기해야지, 그치? 응. 보어는 위치적으로 어디야, 그럼? 비동사 뒤죠.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뭐뭐하는? 일단 명사로 바꿔야지. 그럼 뭐라 해야 돼? 컷이다. 네, 겉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겉이란 단어가 명사인데. 그니까 겉은이 됐건 겉을이 됐건 겉이다가 됐건 겉으로 해석이 되는 순간 바로 명사 역할 가시면 된다고요. 겉이라고 되는 순간 명사다. 가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자, 부사적 역할.
자, 가장 많이 해석되는 방식 있잖아. 뭐야? 뭐뭐? 그치. 이건 무조건 부사 역할이야. 그리고 우리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있잖아. 누구야? 훌륭합니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애초에 생각을 해보자. 이 1번의 경우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너네 애초에 이 부사라는 애가 하는 역할이 뭐야? 근데 누굴 꾸밀까, 부사는? 다 꾸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를 꾸미기도 하고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겠죠. 그래서 형용사 수식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이야.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려면 당연히 위치적으로 어디에 와야 돼? 형용사? 뒤에 오겠죠. 그리고 해석도 뭐뭐 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This book is easy to read 나왔어. 투부정사. 여러분들아, 투부정사의 역할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등장한 위치와 해석법. 위치가 지금 형용사 뒤에 나왔잖아. 그럼 높은 확률로 부사가 될 건데 해석까지 해봐. 이 책은 읽기에 쉽다. 형용사 꾸며주는 거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 역할이 되는 거야. 또는 이런 예문도 있을 수 있겠네. I'm happy to meet you. 지금 투부정사 나왔어. 위치랑 해석법을 보자. 위치가 지금 happy 형용사 뒤야. 높은 확률로 부사 역할이야. 해석해봐. 소은이 해석해봐. 나는 오케이. 그럼 얘는 뭐뭐 해서라는 말로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를 꾸며. 한마디로 형용사를 꾸미는 경우는 뭐뭐 하기에 라는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또는 뭐뭐 해서라는 원인에 대한 표현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 있다.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해석했을 때 누구를 꾸며주러 나온 거야? 그것만 찾으면 끝나. 그럼 역할이 정확히 구분돼요. 됐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일 때는 전치사가 뒤에 붙냐 안 붙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투부정사 역할 구분하는 문제도 조금씩 풀면서 좀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요.